피고인 최우진 씨 듣겠습니다. 피고인 말씀하시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직접 겪으신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분들에게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저의 능력과 덕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2년 7개월 기간 동안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과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지내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변호인들께서 변론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서 옛날에는 3족, 9족을 멸하였다고 하는 중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의 상황이 추후에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 그런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점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까지는 당시에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그 점을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그렇듯 국민들 또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질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긴 시간 수사와 공판에 애써오신 특검보님, 파견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제 변론을 해오신 변호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인들은 한 분 한 분 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형 동생으로 지내온 친형님 같은 분, 함께 법원 생활을 해왔던 후배이자 동료,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던 보좌관, 저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부터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제자, 같은 법률사무소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쾌히 제 변론에 나서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꼼꼼하면서도 자상하게 오랜 인내심으로 이 재판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재판 변론은 종결하고요. 검사님 그렇게 하고 저희 선고일은 저희 이 사건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